1932년 2월 8일 저녁, 야마다는 약 일주일 만에 본인이 운영하는 닭똥처리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방문해서인지 닭똥이 배수가 되지 않고 한참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야마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배수구 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배수구가 막혀 닭똥 오물이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와봤더니 난장판이라며 투덜대면서 배수구를 유심히 봤더니 천조각 같은 것이 배수구를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조가리를 손으로 집어 쭉 당겼더니 여성 속옷 같은 것이 찢겨져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물을 걷어내고 속옷이 걸쳐있던 물체를 봤더니 여성 시체였습니다. 야마다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체를 본 순간 부패가 너무 심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목을 잘라서 시체에는 목이 없었습니다. 상반신은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게 잘랐고 가슴과 여성, 그리고 심지어는 배꼽까지도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시체의 상태로 보아 약 3일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녀의 시체 옆에는 칼 2개, 남학신, 흰색 상의 속옷, 염주, 그리고 보자기 1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도 문제였지만 살해된 이 여성 머리를 찾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2월 11일 그녀의 머리가 발견된 곳은 닭똥처리장으로부터 22km 떨어진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키소카와강에서 사라진 머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물속에서 부패가 심해져 마치 가발이 벗겨지듯 머리카락이 뜯겨져 나갔고 안구는 없었으며 흉측한 몰골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체 옆에 있던 보자기를 풀어봤을 때 쿠라시오라는 사람 명의의 간이보험증과 그 사람의 사진, 그리고 쿠라시오에게 도착한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가 이 마을의 상점 딸인 요시다 마스의 금년 19세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집 인근을 조사하던 중 마스에는 16세 때부터 쿠라시오 아내에게 재봉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에는 학교를 졸업 후 모든 여성이 거치는 성인이 되는 과정의 신부 수업을 수료하고 있었습니다. 마스의 부모님이 재봉학원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어 가까운 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류품으로 남아있는 편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마스에와 쿠라시오라는 남성 2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쿠라시오 나이가 44세였고 마스의 나이는 19세였지만 둘의 사랑은 깊어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스의 사망 원인이 쿠라시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소지품에서 나온 편지의 남자 쿠라시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쿠라시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목격했다는 사람조차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마스의 머리가 발견되고 약 한 달 뒤 3월 5일 근처 찻집 집주인은 새 넣은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라 화가 났습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소리 없이 도망갔나 보다 하고 별채방을 청소하려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잠겨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문틈 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장에 무엇인가 매달려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자 집주인은 방문 틈 사이로 눈을 더 집어넣어 봤습니다. 다리가 떠있는, 마치 사람 다리로 보이는 검은색 바지가 보였습니다.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목매달아 죽은 시신을 조사하던 중 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남성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속옷은 여성의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방안을 조사하던 경찰은 무심결에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검은색 봉투가 있었는데 검은색 봉투를 열어보니 사람의 안구가 들어있었고 지갑이 한 개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뭔가 복잡하게 써있는 부적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은 봉투에는 여성의 가슴, 배꼽, 여성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종되었던 마세의 신체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남성은 마세의 죽음과 관련된 가장 유력한 용의자 쿠라시오였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나타나지 않아 수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됩니다. 마스부지 쿠라시오는 군마현 출신으로 1988년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신불, 즉 사이비 종교 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비 종교에서 맹신하는 것은 사후세계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쿠라시오도 이 종교에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한참을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지내면서 화가자 기술을 배워 도쿄 아사쿠사에 조그만 화가자점을 차리고 그렇게 결혼해서 그냥 평범한 남성의 가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1923년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관동 대지진으로 쿠라시오 화가자점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 지진으로 부인과 자녀가 모두 실종이 되었는데 쿠라시오는 부인과 자녀 찾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본인 혼자가 된 쿠라시오는 입에 불칠이라도 해야 해서 일자리를 찾던 중 오사카를 거쳐 나고야에 일터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치아라는 여성을 알게 되면서 이전 부인과 자녀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고야에 있는 만주 공장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었고 두 번째 부인 치아는 마을에서 재봉학원을 운영하면서 마을 아가씨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봉학원에 다니던 학생 중 하나가 시체로 발견된 마스에였습니다. 마스에는 인근 화가자 상점 딸이었습니다. 마스에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 사이에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치아는 재봉일을 하면서 몸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좁은 공간에서 비산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폐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치아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녀의 생업이었던 재봉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치아와 정이 많이 들었던 학생 마스에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는데 병문안을 왔을 때마다 정성을 다해 치아의 병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천성으로 심성이 착했던 마스에는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던 마스에를 유심히 지켜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쿠라시오였습니다. 쿠라시오는 병상에서 본인 부인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스에에게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마스의 헌신적인 모습이 병상 위에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부인보다 더 예뻐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쿠라시오는 병실에서는 부인을 간호하는 척, 동정하는 척 하고만 있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부인 치아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오직 마스에뿐이었습니다. 마스에는 젊었고 나이 먹고 병들어 비실대는 부인이 그저 마스에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구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쿠라시오는 병실에 오는 목적이 차츰 마스에를 보러 오는 쪽으로 마음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악한 한 남자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발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동대 지진으로 실종된 처자식을 가슴 아파하게는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쉽게 여성을 만나 동거하고 결혼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치아를 만난 것도 너무 쉽게 전철을 잊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쿠라시오는 자연스럽게 마스에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원장 남편이라서 어렵게 생각했던 그가 다정하게 대해주자 철없고 순진했던 그녀는 그것이 사랑인 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스에는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 사랑의 감정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상상 속으로만 만들어봤던 사랑이 마치 본인에게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병간호를 하는 마스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도 뻔뻔한 성욕을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1931년 가을 치아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치아의 시신은 쿠라시오 판단으로 병원 해부학 실습교재로 사용하라며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얼마 후 병원에서 치아를 해부하고 필요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부인이 죽자마자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니던 공장에서 직원과의 싸움으로 퇴사한 쿠로시오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고 다시 도쿄로 상경해 일자리를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마스에는 쿠라시오에게 헤어지기 싫다며 돈은 적게 벌어도 되니 본인 곁에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경해야겠다는 쿠라시오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쿠라시오는 마스에의 만류에도 상경했습니다. 추운 겨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쿠라시오는 숙소에 도착한 마스에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이 편지를 받아든 쿠라시오는 더 이상 추운 겨울 혼자 길거리를 헤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긴 뒤 한 달여 만에 나고야의 마스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1932년 1월 14일 다시 나고야로 돌아온 쿠라시오는 그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마스에를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밤낮을 그녀와 정사에 빠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의 사랑은 불타올랐습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막히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었나. 마스에는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깊어갈수록
그녀에 대한 쿠라시오 속마음은 불신도 깊어갔습니다. 이전에 도쿄에서 마스에의 의미심장한 편지를 받아본 그는 마스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쿠로시오는 마스에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당연한 대답을 해줄 거라며 기대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이루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이승에서는 영원한 사랑이란 있을 수 없고 사후세계에서의 사랑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에는 쿠라시오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랑도 이승에서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며 쿠라시오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쿠라시오는 불안했습니다. 본인에게 보냈던 편지며 같이 죽자고 했을 때 본인의 뜻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녀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쿠라시오의 이런 사후세계의 생각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맹신했던 신불, 사이비 종교 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교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런 길을 선택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본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마스에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 했으나 그녀가 본인의 뜻을 받아주지 않자 사랑이 분노로 바뀌어 그녀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녀를 살해한 후 분이 안 풀렸던 쿠라시오는 시신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녀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랑을 다시 찾기 힘들겠지만 그녀에게도 당신이 그녀에게 사랑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